자, 오늘 분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주의해야 될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80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자, 80페이지고요. 주의해야 될 분사 구문. 선생님이 첫날 분사 구문에서 분사가 준동사이긴 하지만 시제와 태가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분사에서는 어떤 분사를 써야 되는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를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단톡방에 있는 그 전에 수업 들어간 그 유튜브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은 분사도 역시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 중에 가장 큰 특징인 시제와 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의해야 될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완료형 분사구문이라고 나와 있죠. 한 번만 읽어보죠.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표시할게요. 자,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말은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having pp라는 애가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쓴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먼저 가지고 화살표 여기 As I watched the movie, I know the ending. 이랬어요. 내가 영화를 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엔딩을 현재 알고 있다. 영화를 본 시점은 과거지만 내가 엔딩을 알고 있는 지금 말하는 시점은 현재인 거예요. 그러면 두 시제가 다르죠.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부사절의 접속사 생략, 주절의 I랑 종속절의 I가 같아서 생략. watch라는 이 시제와 know라는 시제를 확인해 보니 시제가 달라. 시제가 같았으면 watch ing, watching일 텐데 시제가 다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having pp를 써라. 그래서 having watched the movie, I know the ending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 영화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결말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시제를 안다라는 건 독해할 때 풍성하게 아니면 제대로 독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동형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다르면 이 분사구문을 쓸 때 동사 원형의 ing가 아니라 having 플러스 pp를 쓴다. 아시겠습니까? 자, 수동태 분사구문 볼게요. 수동형 분사구문. When Nina was given a present, she felt touched. 니나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녀는 감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니나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접속사 생략합시다. 그럼 니나도 생략하려고 하는데 조심할 건, 그럼 이 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니나라고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니나가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was given, was를 보는 순간 시제가 과거, felt도 과거. 그러니까 was의 원형인 비동사 being. 그래서 이렇게 되죠. being given a present, Nina felt touched. 그러면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받았을 때 니나가 감동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being, 자, 우리가 여기서 원래 giving a present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being, 이게 being given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수동태로 간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수동태지요. 자,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얘는 받은 거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니나가 감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being이 ing가 있는 이유는 being pp나 having pp는 수동형 분사구문인데 여기서 being이나 having pp는 having pp가 아니라 having been pp 아니에요. having been과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being이 생략된 거예요. 이 being이 생략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having been 요거 한번 볼게요. As he was injured last week, he can join today's game. 그가 지난주에 부상 당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게임을 할 수 없어. 지난주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생략, 생략.
시제를 보니까 시제가 달라. 그럼 아까 전에 being injured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시제 다른 건 having pp죠? 그러면 being, having, 그 다음에 이 was의 pp가 been. 그러면 having been injured last wee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난주에 부상 당해서 그는 오늘 게임을 참가할 수 없어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러죠 여기?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being pp나 having pp가 문두에 오면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맞니? 그래서 얘를 생략하고 injured부터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럼 얘 해석해 볼까요? Injured last week. 여기가 can't join. 그럼 어떻게 돼요? 부상 한 게 아니라 수동태. 당한 거 아니라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괜찮습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있는 문법책에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문제 푸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그렇죠. 당연히 생략하지 않아요. 그걸 이름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독립분사구문. 여기 확대시킬게요. As it is rainy.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umbrella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이거 사실은 뭐죠 이게? 그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인데 as 생략하고 그 다음에 it하고 we를 보니까 똑같지 않아. 그러면 is 쓰세요. 그리고 시제를 보니까 현재야. 그럼 얘의 원형이 be죠? 거기다 ing. It being rainy. We need an umbrella. 여기 있죠. 그러면 뭐야?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being이 동사가 아니니까 being은 현재 분사니까 분사구문이에요. 이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이름 몰라도 됩니다. 즉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땐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가죠. 분사구문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 주어를 생략하고 관용적으로 쓰기도 한다. 선생님, 관용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관용적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야, 이건 암기야, 암기. 이건 문법이 아닙니다. 암기 싸움이야. 관용이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선생님이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뜻을 말해주세요. Generally speaking, 네, 일반적으로 말하면 judging from, 네, 뭐뭐로 판단하건대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하면 speaking of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하면 이거는 이해된다가 아니라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하면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전에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번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이 있어요. 여기를 한 번만 볼게요. While he ran in the race, he felt thirsty. 그는 경주에서 달리는 동안 목마름을 느꼈다. 달리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래는 뭐 얘 생략하고 이거 생략하고 시제를 보니까 과거야. 같은 시제야. 그러면 running in the race 하고 블라블라 쭉 하면 되는데 나는 경주에서 달릴 때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달리는 동안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생략하지 말고 쓰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를 준 이상 그렇게 맞춰서 그는 경주에서 달리는 동안 목마름을 느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분사구문을 만들 때 종속절을 건드는 거잖아요. 종속절을 건드는데 종속절에서 접속사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고 싶으면 생략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면 그것 또한 생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별표 5개 해주시고요. 별표 5개. 별표 5개 해주세요.
자, 별표 5개 해주시고. 자, with 분사구. 우리는 with를 뭐라고 보죠? 누구누구와 함께. with mom, with my mom. 이렇게. 엄마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중1은 아니니까 앞으로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되는 중3도 다가오고 with라는 아이가 with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못 찾아내. with가 있으면 맨날 누구누구와 함께라고만 알아. with를 동원을 해서 분사구문이 된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사실은 선생님이 단톡방에는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프린트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여기다 해줄게요. 자, with.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with 분사구문은 이렇게 명사를 써요. 그 다음에 ing를 써도 되고 pp를 써고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 명사와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아이가 능동의 관계면 ing를 씁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또 이 명사와 뒤의 관계가 수동이면 pp를 씁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 된 채로라고 해석합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The band finished the song. 자, with가 있으면 누구누구와, 자, 이게 대중들과 함께 노래를 끝마쳤다. 이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명사, 그 다음에 여기 분사 형태를 썼잖아. 이게 바로 with 분사구문입니다. 그 밴드는, 곡을 끝냈는데요. 관객이, 관객들이 환호한 채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cheered가 아니라 왜 cheering 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관객이 지들이 직접 환호하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ing를 표시하시는 거예요. 자, 세미얼 한 번만 가볼까요? 예. 세미얼 listened to me carefully. 자, 세미얼이 나의 말을 신중하게 들었어. 어떻게? with 나왔죠? 그 다음에 명사 나왔죠? crossed. 얘는 크로싱 하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분사는 아인 형태를 쓰냐, PP 형태를 쓰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남자가, 사뮤엘이 남자 이름이니까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면 그 남자가 팔을 낀 채로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크로싱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랬잖아. 얘와 이 다음 게 수동이면 PP라고. 팔은 팔짱 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ED 형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하죠. with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어요. 형태는 어떤 거예요? with, 명사, ing를 쓰던가 pp를 쓰던가. 누가 결정해? 이 명사가 이 뒤에를 능동적으로 하면 ing, 수동적으로 하면 pp인 거예요. 그러니까 cheering인지 cheered는 the crowd가 결정하는 거고요. crossed인지 crossing은 his arms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일단 미드 분사구문을 못하는 이유가 뭐다? 미드가 나오면 미드 분사구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로만 생각하더라. 아니다. 위드로 시작하는 위드 명사, ing나 pp 형태를 쓰는 음, 분사 형태도 있다. 그래서 이걸 위드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스마트 체크를 잠깐 영상을 멈추고 풀어주세요. 자, 선생님 바로 갈게요. 답은 뭘까요? 자, sofa is really soft. 이랬죠? 음, 뭐겠니? 털로, 어, 덮여진.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게 수동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결정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요? ing 형태인지 pp 형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꾸밈을 받는 명사, 꾸밈을 수식을 받는 명사가 결정하더라. 이 자리가 분사 구문이니까 결국 주절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털로 만들어진 소파는 진짜 부드럽다. 아시겠어요? 자, 2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정지하고, 네. 이것도 분사 구문이에요. with로 시작됐지만 여기 명사 있잖아요. 그럼 TV가
펴진 채로 그는 잠이 들었다. 이렇게 돼요. 음. 그래서 이 turned가 답이 되죠. 왜냐면 누가 결정한다고요? The TV가 결정한다고. The TV.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진심으로 81페이지를 풀어주시고 writing exercise와 chapter test까지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 한번 가볼게요. 관계대명사를 가겠습니다. 혹시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물을 내가 올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물을 올리지 않았나? 아,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서 올려줄게요. 올라갔네요. 네네. 리드 명사, 그 프린트물 출력하면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관계대명사 들어가죠. 일단 관계대명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말 자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와 대명사. 너와 나의 관계, 엄마와 딸, 너와 나의 관계, 친구와 친구. 음, 이 관계는 접속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명사는 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문장 안에 대명사 역할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선행사를 수식한다. 자, 우리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요 문장. I listened to the song 하고 period. 그 다음에 it was popular in the 199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 노래를 들었고요. 근데 그 노래가 1990년에 1990s 1990년에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두 문장을 연결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건 and 쓰면 돼요. 접속사. 일 지우고. 맞지 않아요? I listened to the song and it was popular in the 1990s.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동일한 대상을 보세요. 더 썽하고 이시 동일한 대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애를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를 지우고 관계대명사 한 단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경제적인 언어라고 내가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두 단어 쓸 바에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 관계대명사 하나 쓰면 되고 선행사를 보시면 사물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고 이렇게 돼. 어. 자, 여기 다시 한번 지울게요. 두 문장을 연결하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동일한 대상을 먼저 골랐더니 얘 두 개야. 물론 and로 그냥 연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대상 두 개를 골라서 얘 관계대명사 지우고 그 다음에 and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쓰죠. 그래서 얘를 쓰고 네, 오면 되죠. 나머지는 쭉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로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은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은 1990년에 인기 있었던 건 바로 이 곡이었던 거야. 이 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대명사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 이외에 사용되면서 서자를 뺐어요. 뭐와 무슨 역할을 한다? 1번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며 두 문장에서 무엇을 찾는 게 중요하다? 동일한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하다. 동일한 대상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접속사라 대명사를 지운다 그랬으니까 대명사 지우고 앞에 나온 명사를 우리는 먼저 선자를 써요. 먼저 선. 그죠? 그래서 선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꼭 동일한 대상 두 개를 먼저 찾아주세요. 이따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두 문장을 연결하세요. 그럼 동일한 대상을 찾고 거기서 대명사 지우고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명사가 누구라고? 먼저 나왔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 저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1990년에 인기 있었던 그 노래를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 프린트물에는
또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 맞아요. 그리고 문장에서 선행사와 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선행사를 쓴다. 선생님 잠깐 나가볼까요? 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거거든요.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 자, with 다음에 요거는 아까 했다고 치고, 관계대명사 두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 이외에 사용되면서 뭐라고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며 두 문장에서 뭘 찾아? 동일한 대상을 찾아. 동일한 대상 두 개를 찾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지우고, 그 다음에 연결사랑 같이 대명사랑 섞여 있는 선행사를 끄집어내는데,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먼저 선자를 써서 선행사라고 해요. 그리고 문장에서는 선격, 즉 선행사와 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선행사를 쓴다. 그리고 내가 네모칸을 쳐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여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물이나 동물을 얘기해요. 음. 사람일 때는 후나 that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여기 쓰면서 정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적격은 후나 whom이나 that을 쓰지요. 소유격은 who도를 씁니다. 외워서 써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정리하라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 또 that, 또 which,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소유격은 whose를 씁니다.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what을 쓰고요. 목적격도 what이에요. 소유격은 없습니다. 이 what은 이따가 따로 정리해 줄 것 같아요. 자, 요걸 채우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라 얘기한 거예요. 다시 책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한 번만 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I have a friend 하고 피어리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 보지 마시고 요 자리에 뭐 친구가 남자인가 봐. He speaks.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 두 문장을 연결해라고 하면 and를 쓰면 돼요. 근데 and랑 he랑 역할을 하는 he가 주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ith who를 쓰면 되죠. 왜냐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피어리드. He ate the apples. 그 다음에 apples가 복수니까 they were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거 없다고 치면.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누구야? the apples하고 they죠. 그러면 누구 생략해? 대명사 생략하고 and 있다고 생각하고 생략하고 관계대명사를 내세운 거죠. 관계대명사 내세운 게 바로 얘는 사물이니까 which를 쓰면 되죠. 뭐 that도 되고요. 그럼 basket 안에 있는 애플을 그는 먹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거 한 번만 써볼게요. 자, 두 문장이 이거였어. The girl was friendly. 그 소녀가 되게 사랑스러워. I met at the 축제. 이렇게 써볼게요. 자, 동일한 대상이 누굴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잠깐만요. 미안. I met her at, 그 다음에 축제 이렇게 쓸게요. 자, 동일한 대상이 누굴까요? The girl과 her죠. 자, 그러면 두 문장 연결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and라는 애가 있다고 머릿속에 넣고 얘 지우고 얘 지우면서 누구를 내세워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기 때문에 이걸 써준 거거든요, 사실은. 관계대명사를 쓰라 그러면 무조건 중간에다가 이렇게 목적격이니까 whom이에요 이렇게 쓰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어떻게? 동일한 대상 두 개를 찾고 대명사를 지우고 나면 나머지 명사 하나가 먼저 나온 명사야. 그래서 먼저 선자 써서 선행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 얘 her가
whom으로 바뀌어서 이끄는 이 whom I met at 축제라고 하는 이게 이 선행사 뒤쪽으로 가줘야 돼요. 이 중간에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whom I met at the festiv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내가 왜 쓴 줄 알겠죠? 정말 많은 친구들이 whom을 중간에다가 무조건 갖다 써요. 관계대명사.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대상 두 개를 골라서 대명사 쪽을 지우고 나면 남은 명사를 먼저 나왔어.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행사라고 하고 이 관계대명사절이 이끄는 절이 바로 그 선행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the girl whom I met at the festival was friend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페스티벌에서 만났던 그 소녀는 친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요, 얘도 보죠. 이 he, but 다음에 여기 목적어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잭이 그 신발을 반품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가 산 신발이야. 당연히 이거는 he bought the shoes, 즉 댐이었겠죠. 댐 자리에 있었던데 동일한 대상이 이 댐하고 휴즈였을 거야. 그런데 대명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and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를 내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죠. 자, did you see the man? 이랬겠죠. 너 그 남자 봤니? 이렇게. 그런데 그 남자의 his beard was really long. 이렇게 했었겠죠. 그 남자의 이 턱수염이, 야, 옆에, 그쵸? 그 수염이 진짜 길다. 이거였겠죠. 네. 동일한 대상이 보니까, 그 남자하고 이게 동일한 대상이 히즈였겠죠. 생략하면서, 소유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 이렇게 후즈를 써주는 거야. 소유격이니까 히즈가. 그래서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즈를 써주고, 음, 해석은 어떻게 해요? 너는 수염이 긴 그 남자를 봤니? 수염이 긴 그 남자를 봤니? 이렇게 되면 되죠. 그다음에 케이트는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요. 창문이 큰 집에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프린트물 출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 한 번만 볼게요. 프린트물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선행사의 격을 구별하는 법. 여기서의 격이란 건 뭐겠습니까? 아, 주격을 쓸래? 목적격을 쓸래? 소유격을 쓸래? 이 말이었어요. 이거를 구별하는 법은 뭘까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뒤에 동사로 시작해요.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얘는 n이라는 건 여러분들 얘는 다 선행사예요. 선행사가 명사니까 명사의 그 영어 표현이 noun이거든요. noun.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행사를 n이라고 표시해요. 네네네. 자, 됐죠?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서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목적격 관대가 되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주어 동사가 있고요. 예를 들어 want 같은 건 투부정사 쓰잖아요. 근데 to see나 see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준동사라 그러죠? 그러면 see가 원래 목적어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I see라고 하면 말이 돼요? I see 내가 알아들었어. 그럼 I see 그거 말고 내가 무엇을 봤어라고 할 때 I see 목적어 써야 되죠. 그러면 그게 to see가 되는 투부정사든 seeing이라는 동명사가 되든 어차피 준동사들이야. 그럼 동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목적어 꼭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적어 없으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만 없다고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준동사들 뒤에 써야 될 목적어가 없어도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엔요. 여기를 보시면 목적격 주어 말고 주어가 없는 거 말고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 쓸 때 여기는 he나 you나 they나 뭐 we나 이런 대명사 주어가 나가거든요. 근데 일반 명사를 주어로 쓰고요. 동사 목적어를 쓰는 즉 이 뒤의 구조가 앞에 것들처럼 뭐 주어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어,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목조가 빠진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 구조. 뭐가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서 일반 명사 주어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시겠어요? 즉, 우리가 선행사의 격을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명사는 놔두고 얘는 다 명사가 나와야 돼. 선행사 나와야 되고 뒤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를 시작하면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관대. 또 준동사들 뒤에도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으면 목적격 관대. 그리고 뒤에가 일반 명사, 동사, 목적어 같이 완전한 문장 구조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확인해 볼게요. 다시 책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관계대명사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싹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격을 물어보는 문제는 늘 나오죠. 선격수라고 그래. 관계대명사 문제는 선격수.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격. 그게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이야, 수. 그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관계대명사는 선격수의 싸움이야. 선, 격, 수 싸움이거든.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알겠고 격을 구분할 때는 잘 보세요. 이 자리에 동사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이 자리에 동사로 시작했잖아요. 그 우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를 써요? 주격인데 얘는 선행사가 사람이고 얘는 사물이야. 그거에 맞춰서 who를 쓰든 which를 쓰든. 선행사와 격을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수는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speak을 써놓고 맞은 척해요. friend가 단수인데 speak에 s 붙여야죠. 그게 수 문제잖아. 단수냐 복수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선격수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까요? 이 뒤에가 주어 있어요. 동사 있어요. 어머, 이 자리에 목적어 빠졌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여기는요. 히벗다음에 목적어 빠졌네. 그러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되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고요. 후나 홈 다 되고요. 얘는 사물이니까 위치 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유격 볼까요? 아까 전에 여기 좀 보세요. he나 I 같은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나와줬잖아요. 맞습니까? Beard was long. 완전한 문장 구조예요. 그러면 소유격 쓰세요. 과감히. 일반 명사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 빠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연생 사랑합니다. 네네네. 자, whose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맞죠? 자, 우리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가죠. 관계대명사 what을 하기 전에 또 프린트로 갈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정지해 놓고 쓰십시오. 즉, what을 정리해 준 거야. what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의문 대명사, 또 의문 형용사, 두 번째,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what을 총정리해 준 거야. 동영상 끊고 필기하세요. 자, what did you do last night이야. 내가 어제 수업하다가 너무 바빠서 night, last night. 나 너 어제 뭐 했어? 이거죠. 그럴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됩니다. 의문 대명사. 근데 이번에 what color do you like?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what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떤 색깔 너 좋아해? 라고 하는 어떤이라고 해석되면서 의문 형용사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야.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 뭐뭐 하는 것.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워졌지만 what he said 이렇게. 맞죠?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 what을 정리할게요. 3번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what을 정리할게요. what은요, 여러분들. what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what을 풀었으면 더땡 위치야. 그러면 선생님은 얘들아 I think that 잠깐 뭐 이건 쓰지 않아도 돼. I think, I say, I know 같은 뒤에 나오는 that은 접속사 that이에요. 맞아요? 근데 관계대명사 that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접속사 that은 네모
관계대명사 대신 말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부터 늘 이렇게 하면 얘는 관계대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 썼어요? 그럼 앞에가 뭐가 있어? 더띵. 에? what은 이렇게 더띵이라는 선행사를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1번에 what을 풀었으면 더띵 which. 그러면 what은 뭘 가지고 있다고? 자기 몸 안에 선행사를 가지고 있고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 명사 역할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 동명사의 명사조용법 다 주목보 자리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what도 주목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주어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거 주어 자리에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왜 이게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아까 who 같은 거 했었죠? which 같은 거 할 때. 자, 말은 뭐로 할게요? 앞에 선행사 했죠. 그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절은 어떻게 엄밀히 말해서 형용사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what만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강조할게요.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네. 그렇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관계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불완전한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what은 관계대명사 중에 제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도 없어야 되고 뒤에도 뭐가 빠져도 돼.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애. 이런 애예요. 진짜 강력한 친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what은 꼭 정리해 주세요. 관계대명사와 더띵 위치다. 자기 몸 안에 선행사를 풀었으면 더띵 위치라 자기 몸 안에 선행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에 절대 명사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하니까 주목보 자리에 쓴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5번을 못했으니까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할게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자, 여기로 볼까요? 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즉, 더띵 위치다. 여기 있네요. 더띵 위치. 정리되셨죠? 그리고 뭐뭐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명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주어 자리에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어떻게? 그녀가 나에게 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자, 여기는요. 네가 이해할 수 있어? 뭐를? 목적어를. What teacher explained. 선생님이 설명한 것.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니?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내 침대 옆에 있는 램프가 작동하지 않아. 이거죠? 그럼 여기 동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쓰는데 얘는 사물이니까 위치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what 다시 정리할게요. what은 앞에 명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행사 없어야 되죠. 뒤에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한다고 그랬죠? 뭔가 빠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whose 이런 애들 중에 가장 강력한 놈이 what이야. 무소불능해. 얘가 제일 강력해. 즉, have you 5번 들어가 볼게요. have you decided? decided 다음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you are be going to 다음에 to do. 선생님이 to do도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준동사가 앞에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do처럼 to do도 목적 없잖아요. 두 군데 비어 있잖아요. 그럼 답은 what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what은 이렇게 씁니다. what은 가장 강력한 놈이에요. 아마 내일 리뷰 테스트 문제에도 what은 나올 거예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숙제는 89쪽까지니까 숙제 보시면 되고요. 꼭 프린트물 출력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볼게요. 네.